서울 강남 63층 빌딩 최상층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65살의 최진우 회장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제약그룹의 회장, 자산 8조 원.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보다 깊은 공허함이 어려 있었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34살의 우진은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상대는 누구지? 강서연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그리고 보육원 출신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배경도 없는 여자를?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가문의 명예는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42년 전 첫사랑 유진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녀, 아버지의 반대로 끝내 포기했던 사랑.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우진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나가! 우진은 사진 한 장을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진우는 서랍에서 유진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진이만큼은,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3일 후 3월 15일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서울대병원 입구에 섰습니다. 최진우 회장이었죠. 30년 만에 꺼내 입은 옛날 옷이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젊은 직원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진료 예약을. 여기서 안 돼요. 저기 키오스크에서 하세요. 대충 가리키며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그는 일부러 헤맸습니다.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고 손을 떨며 버튼을 잘못 누르는 척했죠. 주변 사람들이 짜증 섞인 눈길을 보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 이름표에는 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진우 옆에 서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먼저 여기 신규 예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과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느 과 보실 거예요? 내과요. 네, 여기 내과. 어르신,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제가 같이 눌러드릴게요. 서연은 글씨 크기도 키워주고 보기 편한 화면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으로 만든 작은 카드를 꺼냈어요. 제가 만든 병원 이용 가이드예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우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 스며들고 있었죠. 혹시 보호자분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예요. 그럼 제 연락처 드릴게요. 약 타실 때나 검사지 보실 때 헷갈리시면 전화 주세요. 서연이 명함 뒷면에 직접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쪽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서연의 표정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가보세요. 서연은 전력으로 응급실을 향해 뛰었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서연, 유진이처럼 따뜻하구나. 5일 후 3월 20일 진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진심을 더 깊이 보고 싶었습니다. 처방전을 잃어버렸는데 외래 창구의 다른 간호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다시 진료받으셔야 해요. 다음 분.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진우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그 어르신이시죠?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진료 잘 받으셨어요? 아, 네. 그런데 처방전을 잃어버려서. 처방전을요? 언제 진료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진우가 날짜를 말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연은 곧바로 컴퓨터 앞으로 가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고혈압 약이랑 소화제 처방받으셨네요. 재발급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몇 분 뒤 모든 절차가 정리됐습니다. 이 쪽지 약국에 들이시면 바로 약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약 드시는 법이랑 주의사항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아들이 있긴 한데. 진우가 번호를 알려주자 서연은 곧바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 이름, 복용시간, 식사 여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적은 안내였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짧은 한 줄이 덧붙어 있었어요.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세요. 강서연, 드림. 진우는 휴대폰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지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챙기는구나. 멀리서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간호사, 지금 뭐해? 환자들 기다려.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서연은 진우를 향해 다시 한번 미안한 미소를 짓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3일 후 3월 23일 마지막 시험의 날, 병원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술렁이었습니다. 오늘 VIP 환자 오신대. 재단 이사장님이시래. 매년 100억씩 기부하는 분. 원장님이 직접 맞이하신대. 잠시 뒤 정장 차림의 일행이 병원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장이 활짝 웃으며 나가 마중했죠. 이사장님, 특실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편 수간호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강 간호사, 지금 당장 특실로 올라가. 네? 하지만 지금 응급실 당직인데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거야. 이사장님, 간호는 네가 맡아.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심정지.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의 얼굴은 이미 색이 가셔 있었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빠르게 단단해졌습니다. 강 간호사, 뭐해? 당장 특실로 올라가라니까.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응급실 안과 수간호사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응급실에 남겠습니다. 뭐? 너 지금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지금 저 환자가 더 급합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너 각오해. 수간호사의 호통이 이어졌지만 서연은 이미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에피네프린 1앰플 투여할게요. 침착하고 정확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몇 분 후 맥박 돌아왔습니다. 환자를 향해 있던 의료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진우는 유리창 밖에서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네. 압력보다 원칙을 택했구나. 그는 천천히 병원을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 원장실로 갈 거네. 다음날 오전 9시 50분 검은색 마이바흐가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맞춤 정장과 고급 구두를 갖춰 신은 최진우 회장이 내렸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노인의 흔적은 없었죠. 원장이 직접 로비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원장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귀병원에 강서연이라는 간호사가 있죠?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그 간호사가 특실 근무를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심정지 환자가 VIP보다 급한 게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인정하는 상식 아닙니까? 원장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서울대병원에 매년 200억 원씩 10년간 기부하는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진우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강서연 간호사에 대한 징계를 전면 철회하십시오. 인사기록에도 어떤 불이익도 남기지 마세요. 예, 물론입니다. 둘째, 앞으로 이 병원에서는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VIP든 일반 환자든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대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강서연 간호사를 책임 간호사로 승진시키고 환자 중심 의료팀을 만들어 그 팀장으로 앉혀주십시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인사 관련은 규정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일주일 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한남동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우진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방 안 창가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 어르신, 병원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랐죠?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습을 숨기고 다가가서 진우는 서연이 만든 병원 이용 가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 카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집안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진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교통사고 환자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을 보고도 귀찮아하지 않았죠. 직접 만든 카드와 문자로 마지막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VIP와 심정지 환자 사이에서 주저없이 응급 환자를 택했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깎아내렸던 것, 배경만 보고 판단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우리 우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되어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진우가 고개를 들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아닙니다. 내가 더 고맙죠. 당신 같은 딸을 얻게 돼서. 진우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서연에게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6개월 후 서연은 병원 환자중심 의료팀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시스템은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죠. 진우는 매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회장인지 모른 채 친절한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기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여자아이면 유진이로 하자. 예쁜 이름이네요. 내게 아주 중요한 사람 이름이야. 42년 전에 내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 진우는 흐르는 한강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덜 미안해. 우진이도 행복하고 너도 곁에 있고 난 지금이 참 행복하다. 따뜻한 바람이 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네가 보내준 것 같아 서연이를. 그는 옆에 앉은 서연과 우진의 손을 동시에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그렇게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서서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사랑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그녀가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 가문을 변화시켰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다.